자, 여러분, 리미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그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교수님 요거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졌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자, 요거를 1교시에 배운 것을 저희가 복습하자면, 자, 어때요? 이게 무슨 트랙이죠? 모노 트랙이죠? 그렇죠. 모노 트랙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치우쳐 있어요. 이거를 제가 몇 주 전인가 요거를 저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요걸 가운데로 뚝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리를 여기만 잠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좀 치우치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모노 트랙 자체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왼쪽으로 잡혀져 있는 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잡혀져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스테레오 아웃을 하게 되면 가운데서 좀 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그냥 가운데를 안 잡은 것 뿐이죠. 요 파일들 자체가 가운데를 안 잡힌 것 뿐이니까 어차피 이건 이제 스테레오 파일로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 패닝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일단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일단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나머지 이제 리미터를 이제 제가 한번 걸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리미터를 안 걸린 소리로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소리가 일단 여러분 소리가 좀 굉장히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라고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리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피크가 떠요. 그쵸? 자, 아까 1교시 마지막 부분에 말미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여러분들 자, 그렇게 설명했죠. 그 리미터는 두 가지 목적이 주로 쓰이는데, 하나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웃레벨을 수치를 잡아놔서 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피크를 뜨지 않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 밸런스를 볼륨 밸런스를 맞출 때 업앤다운 방식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증폭시켜 놓은 그 기본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미터를 주로 어느 목적에 쓰이냐, 피크가 뜨지 않는 목적을 좀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다운업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리미터를 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보시고, 지금 여기는 요거 처음서부터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저는 보세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리미터는 어디에다 걸어주는 게 좋다고 제가 지난 1교시 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트랙에서 거는 것보다, 각 개개의 트랙보다는 이 스테레오 아웃이나 마스터 트랙에서 걸어주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도 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트랙 하나에만 걸리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이 별로 없어요. 그 음압도 그렇게 크게 안 가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노로 책정돼 있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요거 자체가 모노 트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노에서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열 수 있지만, 리미터는 제가 가장 모든 것이 끝나고 가장 최종 단계의 그 사운드 음압 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고 어디냐, 그 스테레오 아웃, 이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마스터는 로직에서 말하는 마스터는 그냥 사실 그냥 볼륨 값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 있는 요게 사실 어떻게 다른 DAW에서는 이게 마스터 트랙이라고도 돼 있죠. 여기에 걸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다이내믹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리미터를 걸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딱 생기게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조금 전에 했을 때 막 지금 3.8까지 떴어요. 그쵸? 3.8까지 떴습니다. 요거 일단은 없애주고요. 피크 레벨이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 지금 인풋, 아웃풋, 리덕션 요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인풋 게인이에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가. 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얼마나 누르고 있느냐. 그리고 리덕션은 이 사이에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얼만큼 그게 리덕션이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원래 여기서부터 막 2.5씩 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요 0dB를 넘어가면요. 아웃풋 레벨 0dB를 넘어가면 이 리덕션이 그 넘어간 만큼이 이게 발산이 돼요.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요. 자, 여기 피크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누르고 있어요. 자, 지금 피크가 안 뜨죠? 기본적으로 0dB 이 이상 안 넘기겠다는 얘기죠. 지금 뭘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 0으로 잡혀 있잖아요. 0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 이상은 피크를 안 뜨게 하는 거죠. 아무리 올라가도 절대로 피크가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사운드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쑥 그냥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쑥 프리셋 걸듯이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싫지만 프리셋을 이용하시는 게 좋죠. 여기 이제 뭐 프로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각 DAW, 큐베이스나 스튜디오 1, 에이블턴 라이브 다 이렇게 프리셋이 있어요. 근데 로직에서는 이 두 가지로 국한이 되죠. 보컬.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밴드 음악이냐와 클래시컬 음악이냐, 오케스트레이션이냐 요 두 가지로 사실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보컬 한번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잡히죠. 개인을 조금 더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 아웃풋 레벨은 변함없죠. 락가이드도 두 개 변함이 없어요. 릴리즈가 어떻게 되느냐, 개인 조금 더 보컬을 조금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증폭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두 가지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컴페어를 계속 누르면 이 개인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미세하지는 않아요. 또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상태에서 내가 개인을 조금 더 소리 조금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실 플러스 3dB는 진짜 적은 거잖아요. 이거를 막 확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소리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막 뜨는 게 굉장히 좀 폭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미터는 조심히 사용하시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리미터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아웃실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약간은 올드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형태였고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리미터의 사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댑티브 리미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리미터는 그냥 기본적인 리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인과 아웃 레벨 정도, 그 정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소리를 좀 소프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얼핏 모양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지금 보여지는 모양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에 인풋과 리덕션과 아웃풋은 같아요. 그리고 게인도 같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뭐라 했으면 아웃실링으로 돼 있죠. 아웃실링. 그러니까 아웃풋 레벨이 뭐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락 어헤드도 똑같죠. 락 어헤드도 똑같은데 이제 그 밀리세컨은 이제 조금 뭐 지금 모양새로는 좀 다르게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패널이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다시피 확장 패널 조정이 이제 좀 새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리미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이 밑에 있는 Remove DC Offset이나 True Peak 디텍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빠질 건 빠지고 지금 새롭게 조금 첨가될 부분은 첨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까 보셨죠? 게인이 있습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로직의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슬링은 0dB 그대로 나왔죠.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아웃 레벨을 딱 설명하면서 그 출력 레벨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dB를 초과하지 않도록 압축하는 것이 제가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인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드값, 그러니까 소리를 좀 증폭시키는 그 값을 그 게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점점 키우면 소리가 조금 더 커지게 되겠고요. 그걸 줄이게 되면 뭐 그 소리 증폭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원래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중은 게인은 이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웃 레벨은 그 소리를 더 이상 초과하지 않게 하는 그런 초과하지 않게 하는 그 기본값이라고 제가 0.0dB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웃 레벨 값을 제한하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한하는 값을 아웃실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0.0dB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를 좀 디테일하게 제한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아웃실링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좀 디테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웃실링, 근데 대신 아까 같은 경우는 아웃풋 레벨을 좀 나름 조정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 가능하죠. 왜냐면 그 목적이 0dB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를 때는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자꾸만 이걸 늘리려고 해요. 줄이는 거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자꾸 늘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본값으로 딱 잡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그 이하는 더 못 내려가게 해 놓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제로까지는 이게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소리를 저희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그 0을 넘어가거나 마이너스 2를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리미터의 그런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아웃실링 값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뭐 0.2 락커 헤드가 0.2 밀리세컨으로 돼 있었는데 어댑티브 리미터에서는 락커 헤드가 50 밀리세컨이라고 해서 이게 왜 이게 더 늘어났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더 디테일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치만 넘어가면 빵빵빵빵 피크가 뜨는 것을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더 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걸로 해서 그 피크를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 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50에서 많이 좀 안 넘어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50에서 한 70 정도 저는 그 이상 잘 안 넘기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조금 강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확장 패널 조정. 확장 패널 조정은 마찬가지예요. 이 확장 패널을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지금 락 가이드를 조정하시고 그 밑에 있는 뭐 수치를 조정한 다음에 그거를 어플라이해서 딱 누르게 되면 부드럽게 그 피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요거는 어댑티브 리미터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요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하기가 좀 힘들어서 두 번째 하는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트루 픽 디텍션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오프하면 피크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항상 온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괜히 뭐 오프한다고 뭐 좀 덜 뜨긴 하지만 이걸 잡아 놓으셔야지만 그 리덕션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아까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 하나가 뭐냐면 리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잡음이 좀 들려요.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에서 그 잡음이 들리셨는지 안 들리셨는지 판단하실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remove DC offset으로 on and off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바예요. 저는 잘 안 걸 때도 있어요. 그 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 안 걸 때도 있는데 또 뭐 잡음이 나는 스튜디오 녹음처럼 사운드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그 remove DC offset을 그냥 on으로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러면 좀 잡음이 많이 제거가 돼요. 좀 더 좀 깨끗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조금 생소리는 아니죠. 러한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넣을 때도 있고 on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로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요거는 이제 또 비교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면 또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부분도 좀 계속 들어가시면서 이거 어떻게 소리가 되지? 어떻게 소리가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리미터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뭐 그냥 단순히 소리만 잡아주고 뭐 게인만 올려줘서 소리를 증폭해주는 이런 역할만 쓰이는 게 아니라 리미터도 사실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어댑티브 리미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드리자면 그냥 개인적인 트랙에다가 리미터를 걸어도 될까요? 네, 걸어도 됩니다. 일단 걸어도 되는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미터를 뭐 하나하나 걸어야 될 이유는 없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스터 트랙에 걸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이제 다이나믹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리미터나 컴프레서나 다이나믹 프로세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DAW에서라도 리미터는 다이나믹
프로세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왜 여기 여러분 이게 왜 스테레오일까요? 자,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되죠. 스테레오 아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즉 마스터 트랙은 모노로 돼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소리가 빠져나오는 것은 레프트 라이트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레오 채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저희가 비교했을 때와는 다르죠. 모노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노 트랙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스테레오 트랙으로 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 모든 트랙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적인 리미터랑은 조금은 다른 모양이 눈에 보이네요. 그쵸?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자, 인풋, 리덕션, 아웃풋 다 똑같고요, 여러분. 게인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에서 조금 올라갔죠.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올릴 수 있죠. 올리면 되죠. 그리고 아웃실링 같은 경우도,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최대한 -2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최대치는 어디까지 가느냐? 0까지 가죠. 근데 이거를 조금 아래로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크가 워낙에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좀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약간 좀 미세하게 좀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게인과 아웃실링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게인을 높이면 소리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아웃실링을 제로로 놓잖아요. 그런데 게인은 높였는데 아웃실링을 점점 줄이면 소리가 조금 애매하게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소리를 증폭하는데 그래도 증폭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웃셀링을 계속 낮추면 이게 올라가다가 소리가 증폭되다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웃셀링을 항상 제로에 놓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락화이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57ms 정도로 좀 잡아 놓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고 게인과 실링을 조정한 후에 이제 옵셔널 이것을 조정하고 거기에다가 옵셔널로 저희가 또 이걸 확장을 더 시킬 것이냐, 여기서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킬 거냐, 그러면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아니면 기본적인 게 20ms/s로 확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라면 이대로 오는 거지만 아까 처음 해봤을 때 거의 20ms/s였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높이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조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50ms/s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도 리미터 같은 경우 솔직히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을 조금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루 피크 디텍션 같은 경우 5% 돼 있죠. 이거 올려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피크 안 뜨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리무브 디스 옵셋, 저는 여긴 좀 잡음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트랙이 잡음이 많잖아요. 그쵸?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이건 ON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안 할게요. 소리를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기본적으로 3.8까지 피크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있는 거 그 값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3이 올라가죠.
자, 아웃슬링 값을 점점 줄이면 이게 그 수치가 또 사실상 좀 정해지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리미터를 사용하셨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리미터를 그냥 툭 걸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좀 곰곰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압력이, 컴프레서도 마찬가지고 리미터도 너무 누르다 보면 소리가 좀 변해요. 그러면 그게 약간 기계처럼 약간 눌린 소리가 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접어줘야 되는 거예요. 게인도 다시 만지셔야 되고요. 이것도 다 다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미터 걸어줘서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예요. 소리를 정확하게 좀 들어가시면서 내가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좀 소리 증폭이 필요해. 그러면 게인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웬만해서는 아웃슬링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웃풋 레벨은. 그러면 인풋이 쫙 올라가죠. 인풋 게인을 늘려주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해야겠죠. 저는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심장이 약해서 너무 큰 소리 나면 깜짝깜짝 놀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금은 지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었던 리미터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리미터를 사용해요. 제가 이걸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보는 교재들, 처음에 제가 봤었던 교재들, 그리고 로직에서 추천하는 게 어댑티브 리미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보다는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가 쉽고 아웃슬링이 마이너스 2에서 제로로 정확하게 잡혀져 있고 락가이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그리고 트루픽 디텍션이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잡아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음을 빼주는 그 리무브 DC 옵셋, 전기 잡음을 좀 빼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며, 로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뭐 어찌됐든 근데 약간 비슷해요. 스튜디오 원에도 실링이라고 돼서 그것도 아웃실링이고요. 큐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에이블턴 라이브도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플랫폼 포맷은 로직을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다른 악기에서도 DAW에서도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동안 계속 저희가 그 미디 편곡법인데 사실 좀 저희 수업 자체가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실기 위주의 수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편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좀 이론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 뭐 저한테 이런 이론적인 설명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아실 테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셨던 부분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성학 1, 2에 나오는 간단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공부하셨던 부분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곡을 하시는 부분에서 코드를 어떻게 쓰실 건지, 또 그 코드가 어떻게 표현되고 그 부분이 어떠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편곡을 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건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 그냥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딱 그 느낌으로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편곡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편곡할 때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거든요. 예, 훑어보기 때문에 저는 또 게다가 또 작곡가 교수이고 또 이론 강의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 좀 한 번 정도는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이아토닉 코드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이아토닉이 뭐죠? 다이아토닉 키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다이아토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인지 못할 때 알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이 들었을 때 그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사람이 100% 이해했다면 저도 그걸 100%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내용의 이론이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은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이아토닉 키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일단 떠나서 다이아토닉 키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만약에 학교종이 땡땡땡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키가 뭐죠? 그럼 C키잖아요. 그럼 그게 다이아토닉 키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키, 그걸 저희가 다이아토닉 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있지만 가장 쉽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이아토닉 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키. 만약에 김광진 씨의, 저희가 많이 들었죠, 김광진 씨의 편지라는 곡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다이아토닉 키가 뭐예요? F 키가 되겠죠. 그렇죠? F 키가 지금 김광진 씨의 편지는 F 키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F 키가 다이아토닉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아토닉 코드는 뭘까요? 요거는 좀 쉽죠, 여러분? 그렇죠. 다이아토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키 안에 들어있는 7개의 코드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 좀 볼게요. 저희가 편곡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많이 좀 전조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다이아토닉 키는 총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왜? 12키니까. 저희 실용음악에서는 그 12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12개의 키 중에서는 저희가 정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2개의 다이아토닉 키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설명 안 드려도 그 12키, 오도권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다이아토닉 코드는 뭐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키 안에 들어있는 7개의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종이 땡땡땡을 여기면 C키죠. 그러니까 그 안에 7개의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원 메이저 7, 두 번째 C 메이저 7, 다음에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 도미넌트 7, 그리고 A 마이너 7, 7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저희가 기호로 한다면 1 메이저 7, 2 마이너 7, 3 마이너 7, 4 메이저 7, 5 도미넌트 7, 6 마이너 7, 7 마이너 7 플랫 5가 되겠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그 다이아토닉 코드에도 성질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첫 번째 토닉, 두 번째 서브 도미넌트, 세 번째 도미넌트 코드로 분리가 되거든요. 자, 요 세 개는 여러분이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라고. 뭐 버금 딸리 마음,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배웠죠. 딸리 마음,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으뜨 마음, 토닉이라고 얘기하죠. 버금 딸리 마음, 서브 도미넌트라고 얘기하죠. 딸리 마음, 도미넌트라고 얘기하죠. 뭐 이제
뭐 그런 옛날 용어는 이제 쓰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토닉과 서브 도미넌트와 도미넌트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토닉은 1도, 3도, 6도예요. 여러분. 요거 다 당연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모더 인터체인지 공부하실 때도 코드의 성질 배우시잖아요. 그때 왜 토닉이 1도, 3도, 6도인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는 2도와 4도가 있죠. 그 다음에 도미넌트는 5도와 7도가 있는데 제가 7도에는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도미넌트의 성질 때문에 쳐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 중요한 코드지만 도미넌트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미넌트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미넌트 코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미넌트 코드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토닉으로 향한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두 번째, 완전 5도 아래로 해결이 된다.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닉으로 향한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도미넌트는 어디로 향한다? 1도로 향한다는 게 있죠. 자, 지금 제가 왜 도미넌트에다가 7 코드를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도미넌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토닉으로 향한다. 그리고 첫 번째 토닉으로 향한다와 그리고 도를 향해 간다는 같아요. 하지만 7도는 완전 5도 아래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놓은 거죠. 도미넌트로 분류는 되지만 도미넌트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도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 C도로 향하죠. 그리고 토닉으로 향한다. 당연히 토닉으로 가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왜 5도 아래로 해결이 안 되고 바로 반음 위로 해결되는 이유는 리딩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토닉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할게요. 토닉은 같은 토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는 같은 서브 도미넌트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도미넌트로 움직일 수 있죠. 도미넌트는 같은 도미넌트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토닉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로 움직이고요. 대체적으로 도미넌트는 토닉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얘기한다라는 말은 8,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뜬금없이 저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편곡을 하잖아요. 코드와 그런 코드의 진행 방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이 진행 방향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희가 편곡을 하면서 리하모니제이션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게 편곡의 묘미가 되겠죠. 하지만 편곡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면 저희가 편곡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토닉은 같은 토닉으로 서브 도미넌트로 도미넌트로 모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브 도미넌트는 대체적으로 도미넌트로 움직입니다. 도미넌트는 대체적으로 토닉으로 움직입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저희가 편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코드의 성질을 다이아토닉의 기본적인 코드의 성질을 알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리하모니제이션이죠. 여러분들 저는 다 리하모니제이션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하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쉽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화성학 이론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이게 1, 2, 3, 4를 쓰다가 좀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리하모니제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 페이지에서 배웠었던 그 코드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셨죠? 토닉을 저희가 얘기할 때
1도와 3도와 6도라고 토닉 코드를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다이아토닉 코드 성질에 따른 물론 성질에 따라 대체한다.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도를 대신해서 3도를 쓸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3도를 대신해서 6도를 쓸 수 있다는 말이고요. 6도 대신해서 1도를 쓸 수 있다는 말이고, 이 세 개 코드 중에서 마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2도 대신에 4도 쓸 수 있어요. 4도 대신에 2도 쓸 수 있어요. 도미넌트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5도 대신 7도 쓰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대신 그 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 투 파이브로 저희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다. 첫 번째 그 부분에 의해서 코드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리하모니제이션이 되겠죠. 자, 그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베이스를 재배치한다. 그 말이 뭐예요?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베이스가 바뀌면 코드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전이, 2전이, 3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이가 되면서 코드의 성질은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과 그 사운드는 비슷하고 같을 수 있지만 베이스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화성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 코드의 색깔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이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분수 코드 만들듯이 슬래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요. 전이가 되면서 코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리하모니제이션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다이아토닉 코드의 성질에 따라서 일단 대체를 시켜요. 소리를 바꾸죠. 뭐 그냥 C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C 다음에 E 마이너를 쓸 수 있다던가 E 마이너를 쓰다가 E 마이너스 대신에 E 마이너스를 한다. E 마이너 대신에 6 마이너를 쓴다든가 3 마이너 대신 6 마이너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으로 제가 쓰는 게 뭐냐면 그 각 코드들에 나와 있는 베이스를 바꾸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보이스 리딩에 입각해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보이스 리딩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보이스 리딩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방향 내에서 그 음들이 반음이나 온음이나 3도 미만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보이스 리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게 화성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배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리딩과 전이는 항상 붙어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이스 리딩은 베이스의 도약을 허락해 줘요. 하지만 저희가 리하모니제이션에서는 허락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베이스의 도약을 최대한 자제하고 베이스마저도 보이스 리딩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거는 좀 제가 직접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성질에 따른 코드가 분류가 끝났어요. 그리고 베이스의 재배치로 인해서 코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연관 투 5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연관 투 5를 기억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또 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아셔야 되는 거지만 연관 투 5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키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연관 투 5는 총 몇 개가 되죠, 여러분? 12개가 되죠. 왜냐면 12개 다이아토닉 키가 12개니까. 그쵸?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한 키 안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한 키 안에 5개를 쓸 수 있지만 연관 투 5로 그러니까 나오는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12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두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표 다시 한번 딱 이거 PPT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 투 5를 이용하셔야죠. 그래야 그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 마디마다 하나의 코드만 있었던 것이 아니면 2개의 코드만 있었던 그러니까 두 마디에 하나의 코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은 더 좁혀져요. 한 마디 안에 2개 이상의 코드가 생길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연관 투 5의 활용 때문에, 투 5의 구조 때문에.
첫 번째 성질에 따라 대체하게 되면 그냥 코드만 대체하는 것이지 색깔만 좀 바꾸는 것이지 배치는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베이스의 재배치서부터는 베이스의 재배치가 되면서 연관 투 5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관 투 5를 만들어 주지만 보통 저희가 한 키 안에서 5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이용해서 연관 투 5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화성이론, 모달 인터체인지나 그 밖에 다른 코드들, 화성적 구조, 뭐 텐션이라든가 모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리하모니제이션이 가능하죠. 요즘에는 모드를 조금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로 곡은 쓰진 않지만 리하모니제이션에서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모드와 모달 인터체인지는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모달 인터체인지는 빌려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죠? 마이너 스케일에서 저희가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아토닉 키 안에서 그걸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재배치하기 때문에 그 모던 인터체인지 코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 이 모던 인터체인지 코드를 사용하고 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심화 과정으로 심하게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던 인터체인지는 저희가 남발하면 참 지저분한 소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어려운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적재적소에만 써주게 되면 정말 좋은 리하모니제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편곡을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곡 같은 거에서 편곡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화성 이론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뭐 매시업, 그러니까 두 개의 곡을 매시업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떻게 공통적인 코드 라인을 형성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각 대선율의 베이스와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그 재배치된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연관 투 5를 연결하느냐, 그리고 적재적소의 모달 인터체인지나 어떤 코드 내에서의 텐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편곡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선율의 부재는 요건 그냥 써놨어요. 선율의 부재는 가교 역할을, 기교랍니다. 즉 가교입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코드와 대선율의 특징을 감쇄시키죠. 이 말은 뭐냐면 편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원래의 곡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곡을 멜로디 라인을 재배치할 수 있잖아요. 대선율을 다시 재배치할 수 있잖아요. 라인을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라인이 그냥 재배치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코드와 대선율의 특징이 감쇄된다는 거죠. 라인은 당연히 감쇄되죠. 왜? 특징이 없어버리니까. 코드는 어때요? 코드는 그 코드가 나오는 거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뭐 연관 투 5도 사용해야 되고 전이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뭐 간단한 리하모니제이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을 그냥 저는 간단하게 정리했을 뿐이니까요. 혹시 아는 내용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시더라도 한 번 정도씩 좀 정리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악보에 보시는 오버 더 레인보우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들으실 텐데요. 기본 첫 번째 줄 그리고 두 번째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마디까지 기본적인 코드를 가져가죠. 뭐 기본적인 코드라고 해도 어느 정도 또 살짝 리함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C에서 A 마이너, 사실 A 마이너까지 갈 필요 없는데 지금 1이랑 6를 또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듯이 다이아토닉 코드의 성질에 대해서 사실 좀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마디부터는 E 플랫으로 바뀌잖아요. 자, E 플랫으로 바뀌는 거기서 딱 눈으로 보셔도 연관 투 5와 그리고 전이가 보이잖아요.
이제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면, 피아노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리암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편곡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한 곡을 쓰기보다는 조금은 더 세련된 곡을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요 곡을 마지막으로 꼭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장해서 할 거거든요. 뭐 이론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때는 제가 소리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편곡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곡 방향을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